건물을 창조하고 혼을 불어넣어 명품을 만드는 인류의 문화와 과학의 집약체인 건축물. 그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리스크 대처 능력, 리더십과 신속한 판단력.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기본. 리더십과 판단력, 대인관계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그다음에 일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다양한 시설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시공을 책임지는 건축시공 기술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딘가에서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건축인데요. 건축은 크게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와 그 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그 건축 시공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업이 바로 건축 시공 기술자인데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 때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기억의 공간인 건축물. 이 시공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건축 시공 기술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7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건은 다 건설 현장 곳곳을 누비며 공사 진행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20년 경력의 건축 시공 기술자인 김성철 부소장입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쉽게 말해 건물을 짓는 엔지니어입니다. 주로 프로젝트 시공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정, 품질, 원가, 안전, 환경 관리와 함께 주로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와 그 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건축설계 기술자.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건축 시공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들은 건축 시공 기술자입니다. 건축물은 한 번 세워지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여기 다 깔 수 있는 거죠? 건축물이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하고 편리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시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건축 시공 기술자죠. 건설 공사 현장의 일과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이 함께 모인 아침 조회 시간. 건축 시공 기술자가 그날 하루 진행할 업무에 대해 전달을 하는데요. 건설 현장을 감독 관리하는 책임자인 건축 시공 기술자. 우선 착공에 들어가기 전 제일 먼저 설계 도면을 검토한 후 여러 공정의 투입 시기와 종료 시점을 계획합니다. 그 후 착공에 들어가면 여러 협력사를 선정하고 언제, 몇 명의 근로자와 어떤 장비를 동원할 것인지 협의하고 결정하는데요. 주어진 예산과 공사기간 내에 최적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 건축 시공 기술자의 업무입니다. 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현장의 공사 기간, 시공 방법,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투입 규모, 건설 장비와 자재를 적기에 투입하여 최적의 자원으로 공사 관리를 하고 원가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당초 계획된 일정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시공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기능공들보다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더 잘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도 4년이나 경력을 쌓아야만 응시 가능한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건축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 경험까지 갖춘 전문가라는 얘기죠. 대학에 진학해서 건축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설비기사 같은 기사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시공기술사 같은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기술사 자격을 갖추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현장 소장 또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곳곳을 누비며 공사가 설계에 따라 잘 진행되도록 감독하는 김성철 부소장. 그가 현장을 순회할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전기인데요. 넓은 현장을 다 관리하려면 그때그때 동료 직원, 그다음에 협력업체 실무자와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이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건축 시공 기술자의 업무인 공사관리 도중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현장엔 김성철 부소장 외에도 수십 명의 건축시공 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 기술자는 김성철 부소장처럼 경력을 쌓아 시공 현장 전체를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건축, 전기, 설비, 토목, 품질, 공무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각 전문적으로 맡아서 담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칠고 힘들 것 같은 건설 현장. 남성들의 전유물이란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여성 건축 시공 기술자도 많아졌는데요.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양세미 사원. 그녀도 건축 시공 기술자입니다. 네,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여성이라서 힘들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더 편한 것도 있고 오히려 더 배려해 주셔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건설 현장에서 당당하게 여성 파워를 보여주는 양세미 씨. 그녀가 거친 건설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적은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도면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짓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과 통합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서 이렇게 눈앞에 건축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사무실에서는 또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건축 시공 기술자의 업무는 건축, 전기, 설비, 토목, 품질, 공무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 대관 업무, 발주처와 외주 관리, 원가 관리 등의 행정 업무가 바로 공무인데요.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원 팀장을 만났습니다. 현장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조직 내 건축, 전기, 설비, 토목, 안전 등 여러 부서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코디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청, 발주처, 감리,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창구 역할로 시공기술이 꼭 바탕이 돼야 하는 역할입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공사 현장.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건축시공기술자는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도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 곳곳을 순회하며 세세한 안전사항까지 확인하는 김성철 부소장. 이게 풀릴 염려가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작업하시고요.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고 시공 품질 관리를 통해 기술 사고를 막고 비산먼지나 소음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사 기간 내에 계획된 실행 예산을 가지고 건축물을 준공해서 발주처와 고객에게 최상의 건축물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려 올바르게 시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기술적 지식 못지않게 작업 현장을 확인하는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반복되는 일과가 20년차 건축시공 기술자인 김성철 부소장에게도 때론 버거울 때가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건축시공 기술자라는 직업의 매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건축 시공 기술자로서 처음 현장에 근무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계획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최상의 성능을 가진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희열과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는 기술이자 예술, 건축.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시공을 책임지는 건축 시공 기술자로 일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건축 시공 분야는 경험 산업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시공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건축 시공 기술자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그중 원활한 의사소통과 리스크 대처 능력, 리더십과 신속한 판단력, 자기 개발과 일에 대한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비롯해 학교, 사무용 빌딩, 병원, 공장, 백화점 등과 같은 건축물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건축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시공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건축 시공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할까요? 서울의 한 대학. 건설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되어 가는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리 기술과 시공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건축공학과입니다. 오늘 이제 TVP에서 차지하는 유형이 건설이 건축 시공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공학, 그다음에 환경 설비, 그다음에 건설 관리, 그다음에 건축 요소 기술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 즉 시공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건축 시공 기술자가 현장에서 일할 때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다음에 아빠랑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좋은 건축물을 많이 보면서 저도 그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건축공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 속으로만 이루어진 도면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어 건축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설 관리, 건축 환경, 설비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우며 건축 시공 기술자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렇다면 건축 시공 기술자의 전망은 어떨까요? 건축 시공 기술자의 직업적 전망은 현재 국내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로의 어떤 그 진출을 모색할 수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회사들이 이미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직업적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는 기술이자 예술인 건축물의 시공을 책임지는 건축 시공 기술자. 건축 시공 기술자는 건축물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요. 건축 시공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건축공학 또는 건축학을 전공해야 하고요.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업체, 건축 설비 설계, 시공업체, 인테리어 전문업체, 건축 관련 연구소, 정부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및 산업기사, 건축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고요. 또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시공기술사 등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을 갖추면 승진에 유리하고 현장 소장 또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오래된 아파트 등 노후 건물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증가하면서 건축 시공기술자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요. 해외 건설 시장도 점점 성장하면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 시공기술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건축 시공기술자. 앞으로도 그들의 활약은 계속될 것입니다.